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친구 빨간머리 준마입니다. 오늘은 약간의 거리를 둔다 세 번째 영상입니다. 자유로워진다. 남들과 비교를 중단하면 자유로워진다. 자연스레 막힘없이 나의 생활을 키워나가는 힘이 생긴다. 나만의 특기가 발견되는 것이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도 쉽게 발견된다. 일요일에 요리를 하는 것이 남자 체면의 말이 아니다 라는 생각도 하지 않게 된다. 보기 흉하다고 생각하는 감정은 관객을 의식하고 있다는 증거다. 자신이 양념한 요리가 자기 혀에 제일 잘 맞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내 손이야말로 내 입맛을 위한 최고의 요리사인 것이다. 회사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좋다. 회사나 조직을 사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사랑은 사랑의 시작과 동시에 눈이 멀게 만든다. 이성을 향한 깊은 애정만 그런 것이 아니다. 회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과 상관없는 인사 문제에 쓸데없이 관여하고 그만둔 후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려 들고 남아있는 동료를 귀찮게 만든다. 회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컨대 구조조정의 광풍이 휘몰아쳐도 절망하지 않는다. 마음에 들지 않는 조직에 매달려 괴로워하지 않아도 된다.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다. 테러를 미리 계산해 두지 않는 것이야말로 잘못이다.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도망칠 길은 얼마든지 있다. 지금과 같은 생활을 앞으로도 유지해야 한다는 욕심 때문에 달라지지 못하는 것이다.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은 죽지만 않으면 사는 것쯤은 충분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나는 누군가에게 영혼을 팔지 않고 살아가는 것보다 훌륭한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세상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게 옳은 일이라고 믿는다. 행복한 순간에는 진짜 얼굴이 나타나지 않는다. 행복한 인간은 지나치게 너그럽고 지나치게 자신감이 넘친다. 그러나 오늘의 행복과 자신감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뒤에 숨어 있다. 두려워한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반드시 행복해져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행복이 노력에 의해 얻어진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세상은 절대로 순순히 보답해주는 법이 없다.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설국 사람들은 겨울에 혹독함이 없이 봄은 여물지 않는다는 순리를 알고 있다. 도쿄의 겨울은 따뜻하기 때문에 그만큼 봄이 되어도 향기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른다. 즉시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 고식이라는 말은 잠시 동안 한숨 돌리다 라는 뜻이다. 인간이 자신의 선택에 의해 잠시라도 한숨 돌릴 수 있다는 것, 살아간다는 진행을 미룰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오늘 중으로 자살을 계획하고 있던 사람이 마지막 인사를 나누러 친구 집에 들른다. 친구는 유난히 따뜻하게 맞아주며 목욕부터 해 라고 권한다. 저녁 상까지 대접을 받고 어찌 죽을까 골똘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친구는 피곤할 테니 오늘 밤은 푹 쉬어 라고 인사를 건넨다. 그 말을 듣고 왠지
오늘은 죽기가 좀 뭐하다. 결과적으로 죽어버릴 기회를 놓친 것이다. 나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내 앞에 문제가 닥쳤을 때마다 쉽게 결론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오늘 당장 대답하기에는 어딘지 모르게 무리가 있다는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는 것이다. 나답지 않게 명확한 결론을 앞세우는 것이 왠지 위험하다고 느껴졌다는 뜻이다. 그때마다 하루나 이틀 밤을 푹 자고 2, 3일을 별일 없이 보내버린다. 무턱대고 가만히 있는 건 아니다.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복잡하다. 그런데 시간을 끌며 버티는 도중에 최선의 대책도 아니고 결코 현명한 해결법도 아니지만 제법 나다운 결론, 훗날 나의 어리석음을 후회하지 않을 정도의 대답이 나오는 것을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로 경험해왔다.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고 나약하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나쁜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싶다는 본능을 숨기지 못하는 것이다. 인간은 잔혹하고 이기적이다. 지금껏 살아온 나의 시간 또한 그러했음을 나는 뼈저리게 느낀다. 인간은 강하지 않다. 오히려 약하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아마도 소설을 많이 읽어서 그런 것 같다. 문학은 인간의 위대함만을 그리지 않는다. 대부분의 문학은 인간의 나약함에서 비롯되는 슬픔과 유혹을 그려낸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의 위대함보다는 나약함에서 인생의 진리를 배운다. 인생의 슬픔으로부터 인생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약한 본성에 굴복하고 아파하는 우리의 모습이야말로 세상에서 더 없이 귀중한 진실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싶다. 남들처럼 살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되어 살아간다. 인간의 운명이다. 개별적인 존재로서 살아가야 하는 이상 인간은 서로 다름의 원칙이다. 굳이 무리해서 다름을 부각시킬 필요는 없겠지만 타고난 유전자가 다르므로 살아가는 취향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걸 나는 아들에게 가르치고 싶지 않았다. 친구가 책을 읽는데 왜 너는 읽지 않니? 라고 의문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친구가 가지고 있는 게 너에겐 없을 수도 있지만 친구에게 없는 것이 너에게만 주어진 것도 있단다. 라고 가르치려고 노력했다. 이런 인식이 확립되었을 때 그 아이가 추구하게 될 행복의 방향이 결정된다고 생각했다. 자기 뜻하는 대로만 살아온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대신 우리 대부분은 수도와 전기의 은혜를 누리며 오늘 먹을 저녁밥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만에 하나 걱정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조금 적은 양의 불편을 느끼는 정도다. 국민 누구나가 최소한의 의료 지원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런 혜택이 전 세계인이 다 함께 누리는 보편적인 현실은 아니다. 없는 것을 헤아리지 말고 있는 것을 헤아려라 라는 속담이 있다. 나는 이 자세로 살고 싶다. 이것이 지혜이며 행복해지는 비결이기 때문이다. 적당한 자신감, 적당한 가난,
또는 적당한 풍요로움, 적당한 좌절감, 적당한 성실, 적당한 안정, 적당한 거짓말, 적당한 슬픔, 적당한 실증, 적당한 기대, 또는 적당한 체념. 이것들이 인생의 깊이를 더하고 그늘을 들이우며 좋은 맛과 향기가 나는 존재로 만들어준다. 마음을 비운다. 나는 이상하게도 마음 비우기를 잘하는 편이다. 특별히 사상적인 고민의 결과는 아니다. 다만 이 세상은 뜻대로 되지 않는 곳임을 잊지 않고 있으며 끈덕지게 쫓아가겠다는 집착에 시달리거나 효율이라는 것을 따져 계산하거나 시기가 이른 일들이 당장 이루어지기를 욕심내지 않는다는 정도다. 목적은 어차피 한 가지밖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결정한 후 나머지는 마음을 비우는 게 상책이다. 마음을 비우는 일은 언제나 효과적인 해결책이다. 절망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누군가가 나서서 나의 상황을 개선해 주리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음을 비우는 일은 언제나 효과적인 해결책이다. 적극적인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찬란한 하루 보내세요. 책 읽어주는 친구 빨간머리 준마였습니다.